스케일센터 정혜원 연구원입니다. 날이 많이 덥죠, 교수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강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 센터장님 인사 말씀드리고 이제 강사님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인사 바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방학이고 정말 무더운 여름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2018학년도에 계획된 교수법 특강 제2차 교수법 특강을 무더운 날씨에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 연구원이 이야기했지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전에 제 연구원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멀리서 신한대학교에서 신정호 교수님을 스마트 교수법이 대학 교육의 어떤 미래 발전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교수법과 관련돼서 다양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신정호 교수님을 저희들이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앞으로 교수법, 특히 학생들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학교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스마트하고 앞으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산가톨대학교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오늘이 2차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2학기 때 또 한 2번 정도 교수법 특강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전에 스피치라든지 플립러닝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어떤 하브루타라든지 이런 여러 주제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신정호 교수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 방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중에 이 특강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맡게 될 신정호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시고요. 기립박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수업은 학생들이 열광하는 수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교수님들 그런 수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수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앞에는 안 앉고 다 뒤로 앉으려고 하는지. 네, 철저히 오늘 2시간 여행 전에 내 수업을 모니터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네, 내 교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네, 이게 오늘 여행 첫 출발점에 내 교실의 모니터링, 이 부분이 앞선다면 오늘 2시간의 여행이 참 행복한 여행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 지금 캠코더가 레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앞모습을 찍고 있고요. 교수들의 뒷모습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쟤는 앞에 저의 스크린을요. 스크린을 저희 전자칠판으로 레코딩을 하는 순간 지금 레코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강의 공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2학기에 우리 총장님이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를 공개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현재 318개 대학을 수행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의 생존권, 그 앞에 교수의 생존권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강의실이 열린다고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강의실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얘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학기에 내 강의실을 한번 열어보자. 라는 이러한 이 소망 가지고 오늘 2시간 한번 출발해 본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투자하고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으러 왔는데요. 과연 우리 애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이 외치고 계시는 이 지식의 채널이 미래의 교육인지 아니면 과거의 교육인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본다면 앞으로 내 수업의 교실의 모든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박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뭘까요? 네. 수업은 호기심의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수업. 이제 답이 없는 세상인 것이지 교수의 이야기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세상은 교수와 학생이 답을 찾아가는 이런 학습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저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수업이에요. 교수의 답이라고 마무리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김밥. 왜 교수님 김밥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김밥이 들어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김밥이 아니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수가 아니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밥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요. 선이 달려가지고 뒤를 못 가는데요. 이제 이런 수업 그만하자고요. 예, 제가 앞에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유선의 마이크로 바꾸니까 제가 학습자 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수님 왜 김밥으로 생각하셨죠? 한 말씀 들고요. 마이크를 드리면요, 학생이 아주 좋게 들고 기분 좋게 얘기합니다. 네. 강사님 배가 고파 보이고 사실 부산역에 와서 스시를 맛있게 먹고 왔는데, 예, 이제 이 학습 도구에 마이크 하나로도 이제 섞어지는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박스 안에는요, 전국에 제가 320개 대학을 돌면서 궁금해하는 질문의 키가 있습니다. 제가 치과 보철전공 교수의 틀니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교육학도 아니고요, 교육공학도 아닌 교수가 스마트 교수법에 1인자로 서 있느냐라는 것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제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인데 스피커가 달려있죠?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냐고 안 알려줍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얘들이 졸듯 하면 뭐가 좀 필요할까요? 네? 노래, 에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코. 그래서 노래 한 곡 하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서서 아니 한 소절만. 박수 한번 주세요. 한 소절만. 그래도 오늘 기회입니다. 한 소절 하셔야 됩니다. 네. 박수 주셔야 됩니다. 박수. 한 소절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저쪽으로 보시고. 일단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우리 학교 수업할 때 학생들하고 노래하라면 우리 애들 잘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럼 하지 말자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한테 퍼붓는 질문 그만하자고요.
질문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 전에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내 수업에 대한 히스토리 이야기 하나 없이 수업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마지막에 질문하라고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거 바꾸자고요. 이제 강의에서의 교수의 이야기 그만하라고 합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이제 주류를 이루어서는 안 되고요. 교수의 이야기를 최소로 줄이고 제가 해버리 덮어놨는데요. 뭐라 할까요? 교수의 이야기를 줄이고 제가 토킹 스틱을 들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가급적인 교수 이야기 하지 말자. 네. 얘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신종호 교수 이거 들고 있는데 알았어요. 저희들끼리 이야기해요. 교수의 이야기가 답이 아닌 학생의 생각이 집단지성으로 묶어져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답을 찾아가는 수업이에요. 여기에 제가 특허냈습니다. 네. 얘들이 집중을 안 해요. 지적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제품으로서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성비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인데요. 3차 산업혁명에서의 제품으로는 최고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IoT와 AI와 빅데이터가 3박자가 연결되는 순간 살아있는 제품으로 우리 앞에 스마트하게 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특허 한번 내보시죠. 제가 특허 걸었습니다. 올해 와서 스마트 특허를 제가 7개 내고 있습니다. 전체 특허가 20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과 기공 특허가 12개였는데요. 올해 와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IoT, AI, 빅데이터로 제품 앞에 스마트를 붙이니까요. 다 특허감이에요.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일체형되어 있죠? 제품 괜찮아요. 여기에 스마트 마이크.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의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같이 모시고 특허로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교수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죠. 수업은 옆에 짝꿍들하고 토론의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혼자의 생각보다도 옆에 친구와 섞어지는 수업에서의 창의 융합의 지식의 이 컨텐츠가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하고 특허 한번 해보시죠. 예, 제품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제품으로 죽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의 IoT, AI, 빅데이터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저 보지 말고요. 옆에 분들하고.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분 드려보겠습니다. 이럴 때 교수가 조금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학습자들이 말을 안 한다고 자꾸 다그칠 게 아니고요. 네,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네. 네. 여기에 특허를 해보자고. 네. 대학에 취업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창업하러 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취업하러 와서 갈 데 없어요. 나간다고 한들 받는 금액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것을 교수자들이 취업률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안한 일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 학생들이 나가는 취업의 터전이 참으로 좋지 않은데도 우리는 취업 지수는 없다고 떠벌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일자리에 취업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무한한 상상력의 아이디어, 특허의 창업에서 나가는 대학, 부산 카톨릭 대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브레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섞어보시죠. 오늘 우리 부산 카톨릭 교수님들의 이 창의 융합의 브레인을 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질문의 정확한 뜻은 예, 정확한 뜻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는 괜찮죠? 스피커도 있고요. 뭐 노래방도 있고요. 또 볼륨의 조절도 할 수도 있고요. 제품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새롭게 열리는 4차 산업의
주도적인 기술을 여기에다 연결시키면 얘가 그냥 제품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마이크로 우리 앞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려우신가요? 모니터 센서 밑에 하나 보셔가지고 예, 직접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 네. 제도공이라고 네.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리는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도난 방지 기능으로서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걸 위해서 이제 블루투스 비컨 이용해서 RSSI 샘플링 강사의 동선도 이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사가 오른손 자리는 오른쪽으로 향해서 이제 많이 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강사들마다 이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IT 트랜지션 오브 에듀케이션 이번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있으신지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수님들 되면서의 지성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네. 서서히 편하시죠. 안녕하세요. 구철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떠나가지고 여기 이제 더 포커스를 더 넣는다 그러면 요가지고 이제 레이저 포인트라든지 무엇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 목소리 낮아진다. 순간적으로 소리 높여 이런 목소리도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게 기능이 첨가된다 그러면 그 제품은 완벽해지지 않을까.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이제 두 분의 교수님 말씀 외로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다 생각은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생각하시는 모든 범위가 이제 실현의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상한 친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도 겪어보지 않는 이런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서는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더욱더 넓혀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창업의 특허가 우리 애들의 미래를 좀 더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떠신가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나요? 예. 녹음 기능 추가해서 녹음 기능을 추가하신다. 왜요?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들은 걸 집에 가서 복습할 수도 있고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찾아서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녹음된 그 음원을 저희 사이버 강의 같은 데 올려놓고 지금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주고받는 이 보이스가 빅데이터로 카테고리로 모아져서 필요할 때 주고받자라고 하는 것. 예, 저희 특허의 첨부 범위 속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거 외로 혹시 없나요? 수업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직접 제가 저의 특허 첨부 범위를 명세서를 제가 직접 오픈해 버린다면 교수님들은 아마 생각이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교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수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 학생들은 그 속에 정형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무한정 질문의 영역을 확대시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한 세상이에요. 스마트한 어플을 몇 가지 가지고 수업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시험도 이걸로 봅니다.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 교수자가 종이 시험을 채점하고 있는 모습 자존심 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자가 이 바쁜 세상에 종이 시험지 놓고 채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존심이 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어플 한번 볼까요? 네이버 클로바라고 하는 거 열어서요. 교수가 이야기하는 지식의 채널 이야기하면요. 4차 산업혁명이 뭐야?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오늘 날씨 좀 알려줘. 현재 날씨는 약간 흐려요. 오후 6시경에는 맑겠어요. 혹시 기온은 영상 32도로 많이 더워요. 그만. 미세먼지 지수. 지금 화이팅 하세요. 혹시 교수님들이 애치고 계시는 지식의 채널이 IT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IT에 없는 앞으로 쓸모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수업에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영어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원어 쪽으로 한번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번역 어플 하나 켜서요. 번역하고자 하는 부분 맞춰놓고요. 하나 누르면 스캔되어지고 스캔되어지는 순간 누르면 99%의 정확도.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엉킵니다. AI가 서포트하고 있어요. 과연 대학에서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향후 5년 후에 이 언어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 우리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대학의 이 생존 불감증을 이해가 되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혹시 이번에 방학 때 여행을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플 중에 요즘 연예인들 해외여행 다니면서 다 뭘로 소통하죠? 예를 들어서 만통이라고 하는 어플을 하나 키는 순간 56개국의 언어가 2, 3초 후에 동시 통역이 돼서 나오는 세상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즉시 2, 3초 후에 과연 언어를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뭘 더 넣어보면 좋을까요? 이제 원천 기술, 스마트폰에 있는 원천 기술을 내 영역에 갖다가 비빔밥을 만들면 최고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뭘 연결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우리말로 하고요. 네버를 일본어로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동시 통역이 1호로 나가는 세상이에요. 이미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이래서 대학을 창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 내용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수십 년 전의 지식을 지금의 세상에 중요하다고 교수가 이야기한다면 이거 양심에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세상에 과연 4,500만 원의 돈을 내고 온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가 교실의 환경이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또 하나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렌즈만 켜도요 4분의 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제가 한 달 전쯤에요 시각장애인의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특허를 또 하나 출연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 단지 흰 지팡이로 세상을 찾아다니는 어려움 있죠? 여기에 특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업은 수업 내내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수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업 내내 얘들을 흥분시키는 수업해야 됩니다. 예. 특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면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정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의 세상의 도사들입니다. 예. 한번 걸어보시죠. 길 안내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디에다가 여기다가요. 우리 교수님이 지팡이에 길 안내를 연결해서 소리로 청각을 듣게 해주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져요, 안 해져요?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이치 추적 장치도 나옵니다. 또요.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면 좋지 않을까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위험도를 알려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예, 뒤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교수님. 예. 굉장히 보물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인체 온도. 예.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이버의 카메라 렌즈를 표준 삼아서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눈은 좀 어렵지만 렌즈가 세상의 눈으로 내비게이션 해줄 때 좀 더 스마트하게 세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치과 기록과 전공 교수인데요. 특허는 융합에 제가 최고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학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일반 대학은 입학할 때 학과가 없습니다. 모학과입니다. 모학과 와서 거기에 창의적으로 만들고 가자고 하는 세상이 열려 있는데 아직 우리 대학은 무슨 소리야 내과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생존 불감증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식의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대학에 갔는데 only one 한 전공만 알고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학교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얘는 지금도 계속해 두고 있네요. 네. 여기에 이 언어의 영역 우리 교수님들 섭제하지 않나요? 이제 내 자녀들이 유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뭔가 기분이 많이 나쁜 것 같아요. 스탑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강의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 많이 듣고 있는 몽쿠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페이북이 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 컨텐츠가 SNS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오픈소스의 강좌를 내 수업에 틀어줄 수밖에 없는 그 역할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 컨텐츠가 이제 교실이 열려서 SNS에 노출이 되어지면서 나의 역량과 학교의 역량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교수님들 수업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못 꺼내게요. 왜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 금지. 아, 우리 학교 방침인가요? 아니요, 수업. 교수님이요? 왜 그러시죠? 앞에를 보고 해야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수님들마다의 교수법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하나의 잣대로 얘기하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나 저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학습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해주고자 하는 영역은 아무리 최고의 교수님을 한다 하더라도 예한 대학원은 딸릴 겁니다. 그러면 수업에 교수님의 말씀보다도 조별 토의에 뭐죠? 조별 토의에 이걸 하나씩 테이블에 갖다 놓고 하루태에 토론의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AI 스피커예요.
네.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모르는 것도 많다. 조별마다 AI 스피커 하나씩 갖다 놓고 키워드를 얘한테 물어보면서 집단 지성의 수업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자 중심의 수업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수 이야기 최소로 하고 얘들의 생각을 열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수업에 플립드러닝의 제가 원조 교수입니다. 2011년부터 거꾸로 수업에 플립드러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근데 2013년에 KBS에 플립드러닝이 들어오면서 봤더니 제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교수님들 수업에 다음 주 수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내주고 계신가요? 만원짜리 영화 한 편이라도 얘들이 리뷰를 보고 오거나 철저히 소문을 듣고 오는 이러한 세상인데 정작 대학의 교육은 400~500만 원의 돈을 투자하고서도 다음 주 수업에 대한 히스토리가 별로 없이 무턱대고 앉아서 교수가 퍼붓는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해라, 집에 가라, 이런 수업 그만하자라고 합니다. 다음 주 수업에 대한 히스토리 최소한 짤강 정도라도 만들어서 얘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범위를 풀어주는 수업이 오늘의 대학의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 최소한 모바일 러닝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 강의의 히스토리를 짤강 정도를 만들어서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이번 주에 미리 보내서 얘들의 질문을 끄집어내서 그 질문을 풀어주는 수업 한번 바꿔보신다고 한다면 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제 우리 교수님은 수업에 스마트폰을 못 쓰시게 한다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네,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저의 스마트폰을 미러링 하는 것은요. 네, 캠뷰어인데요. 교수님들 오리지널 이 핸드폰은 그냥 놔두시고요. 핸드폰 바꾸시면서 버리는 공기계 있죠. 이 공기계를 미러링으로 쓰면 아주 좋아요. 예, 교수의 제일 답답한 강의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미러링을 하면 교수가 공기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습자 쪽으로 들어오는 수업이에요. 이게 동적인 수업입니다. 예, 무료로요. 팀뷰어의 서포트를 노트북에 설치하고 공기계에 팀뷰어 설치해서 미러링하면 즉시 수업 스마트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교수님들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 가서요. 네, 이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웃이라고 하요. 카웃. 네. 플레이스토어와 웹스토어에 가서요. 카웃 어플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시고 나면 예, 학생으로 들어가시고 나이는 임의적으로 그냥 메시지 넣어주시고 나면 게임 핀을 입력하라고 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수업에서 저하고의 연결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수업에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결되어 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연결되어 있다. 기분 좋아합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네, 지금같이 이런 불통의 수업, 스마트 디바이스가 죽은 수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카웃. 혹시 설치 안 되시거나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설치 안 되실 스마트폰을 저를 주시면요. 제가 올라가다가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한 세상이에요. 스마트 디바이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교수님들, 스마트폰에 데이터 걱정하신 분들. 이게 보물인데요. 이게 최고의 보물인데 1~2만 원에 이 데이터 걱정하고 계시는 거 안 되겠습니다. 네, 다 설치되셨나요? 학생으로 들어오시면 게임펜을 입력하고 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저하고의 연결이에요. 네, 앞에 선물 4개 있습니다. 손선풍기도 있고요. 네, 이 게임의 카우드 어플로 실제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가도 될까요?
이제 과연 이 게임을 통해서 내 수업의 이야기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 사이트와 함께요. 부산 카톨릭 대학교가 어제 시험 문제를 내왔습니다. 플레이 기능으로 하는 일이죠. 저의 진짜 가짜 게임에 신종우 교수 소개를 제가 누구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으로 누르고 이제 자동 생성에 게임 핀이 나옵니다. 이 핀을 입력하시고요.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교수님의 이름은 랜덤으로요. 랜덤으로. 지금 출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출석을 보시려고 해서 5분 동안 출석을 보고 계시나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수업을 좀 혁신하자고요. 150년 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쓰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출석이 되고 이름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인트로를 부산 카드에 동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혹시 준비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에 관계된 영상을 인트로로 올려준다면 열한분이요. 여기에 교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인데요. 한 명의 학생이라도 여기 연결 안 되어 있을까요?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결하는 순간 모든 학생이 몰입해 수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의 방해물이 아닌 온리 수업으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하시나요? 혹시 옆에 분들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잘 안 되시면. 특히 이 디지털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수를 많이 도와줍니다. 같이 배우고 주고받고 해야 돼요. 16번. 14번. 또 2분 나갔어요. 15번. 여기에 연결되어졌는데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할까요? 못합니다. 온리 연결되어진 상황에서의 피드백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능만 내면 진행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교수, 학생들이 여기에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번. 자, 20분 됐습니다. 진행할까요? 미랑 교수의 진짜 가짜 게임. 제 닉네임이 미랑 교수입니다. 화면에 문제가 띄워지면요, 문제를 보고 나서 해당 답을 교수가 스마트폰에서 눌러주는데 얼마만큼 빨리 누르고 정답에 따라서 자동 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데 한 번 누르면 정정이 안 됩니다. 잘못 누르시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 대신 처음이기 때문에 답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알리겠습니다. 23분 출발합니다. 저의 진짜 가짜 게임, 진진가 게임입니다. 신정호 교수의 닉네임은 미남 교수입니다. 미남 교수. 미남 교수. 눌러주는 순간 정답, 오답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수업 잘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틀린 학생이 없습니다. 진짜 미남 교수 수업에서의 라이브하게 연결해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교수자 중심에 이해되죠? 그런데 이런 죽은 수업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 즉시 오답을 체크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여기에 만약에 교수님들이 21분이 오늘 다 틀렸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피드백 눌러서요. 신종훈 교수가 누구라고 하는 거 다시 정답으로 바꾸고 손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예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누구시죠? 여기 조남이요. 네, 2등은요? 네, 3등이요. 네, 앞에 선물이 있으니까요. 2번, 3번, 4번을 가면서 계속 등위가 바뀝니다. 한 번 누르면 정정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신종호 교수 나이는 60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에 있습니다. 네, 50대 후반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엑셀에 가면요, 엑셀에 가면 요 시험의 분석이 정확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지금까지 대학의 수업이 문항별 분석이 되어 있었나요? 이런 수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제 디지털 시험이면 제가 정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학의 모든 것 중에 시험 방식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종이 시험 A4 용지 한 장 주고 뭘 써내라고 하는 이 지식의 채널이 우리 한국에 아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문항에 대해서 객관식이지만 컬러 이미지가 올라가니까 풀기가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게 디지털 세상이에요.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그대로신가요? 바뀌었나요? 자, 신종훈 교수의 소속 대학교는 신한대학교입니다. 계속 알려드릴게요. 신한대학교입니다. 서울의 도봉산 밑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드려도 목포대학교가 나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학습자 책임 아니에요. 교수자 책임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답을 알려줘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수업에서의 모든 피드백은 교수자로 보는 순간 그 수업을 더욱더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는 얘들이 반응이 없고 졸고 있고 무응답하고 있는 걸 얘들로 보는데요. 아닙니다. 진행자의 교수에게 다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직 지루하고 힘들면 애들이 졸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저하고의 30분 시간이 지나가는데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얘들의 관점이 아니고요. 교수자가 오늘 수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가 그 수업을 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종훈 교수 소속대학교 세 분 때문에요. 다시 인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도봉산 밑에 있는데요. 부산 카네하고의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에 편제가 완성이 됐고요. 저희도 신흥 전문학교였는데 이제 같은 재단의 한국대학이 도실 경고가 되면서 우리 전문대학이 4년제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개교 부단장을 했는데요. 양 학교가 49개 학과였어요. 20개 학과로 줄였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들 현재 전공 과목에 교수님으로 부산 카드에서 정년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이 소리가 조금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전국에 300여 개 대학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의 퍼스널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교수가 간다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와 있는 거 인식한다면 2학기에 내 교수법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는 앞에 지하철도 있는데요. 5m 앞에가 지하철입니다. 근데도 요즘 대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2030년에 한국의 대학 50%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올 중앙일보의 이 뉴스거리가 과연 남의 얘기일까요? 2030년, 채 10여 년 남았는데요. 한국의 50%의 대학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미래 준비도에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전공 분야는 치과 기본 분야입니다. 이거를 찾아볼까요? 잘 못 눌렀겠죠. 교수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과연 교수님의 수업에서의 어떠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카오스로 얘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뭔가 한번 연결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2학기 1주차 수업에서 교수님의 소개를 징징가 게임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이 재밌으시네? 교수님이 스마트폰을 우리하고 소통도 하시네? 재밌네? 예, 1주차의 수업이 재밌어야 됩니다. 1주차의 수업이 얘들이 좋아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소통하면서 재밌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교수. 이제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문맹이는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세상은 디지털 문맹이니 교수자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님이 디지털 문맹의 교수님에 내 자녀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교수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내 자녀하고 연관을 시킨다고 한다면 2학기에 내 교수법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전공 분야, 치과 기본 분야인데요. 네, 여기 지금 잠깐 뵈니까 우리 저희 치기공의 대선배님이신 우리 김부섭 교수님과 계시는데요. 예, 제가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존경하는 교수님 계시지만 전국의 치과 기본 범위도 엄청나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치과 기본과 교수지만 교육공학이나 교육학 교수님들이 내 수업에 이제 더 몰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공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전공 넣고요. 사이드 프로젝트에 세상의 트렌드를 미리 보고 준비한다면 교수의 생존권은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치과 기본 분야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는 다 맞을 겁니다. 맞다 아니란데요. 맞다만 눌러주면 돼요.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맞다입니다. 맞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네 문제가 아니에요. 두 문제입니다. 맞다. 신종욱 교수가 미남이냐? 예, 맞다. 그것만 눌러주면 됩니다. 예. 아마 여기는 100% 정답이 나올 거라고요. 혹시 틀리면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욱 교수는 미남인가요? 예, 맞다. 맞다. 예, 맞다. 제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 디지털 시험에 컬러 이미지가 올라갔다면 우리 학습자들이 그 이미지를 놓고 2분, 3분 동안 생각하면서 풀게 하는 시험이 디지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번째 문항은요, 컬러 이미지가 아닌 얘들의 상상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영상을 올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문항에 영상을 올려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종이 시험에 또는 교수님의 이 전공 과목의 문제가 족보집이 혹시 있나요?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내 과목의 시험의 히스토리가 얘들의 족보집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교수법을 하고 있길래 족보집이 내려가냐고요. 세상의 변화가 스피드한 세상이에요. 예.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는데 여기는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남 교수의 저의 소개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교수자가 강의의 이 녹화, 편집, 공유할 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SNS 세상에서의 기본이 소통의 기본이 영상이거든요. 교수자의 강의 컨텐츠를 누구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직접 레코딩하고 편집하고 SNS에 올릴 수 있는 이 삼박자만 교수가 자연스럽게 한다면 교수는 수업에서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많은 대학을 다니면서의 이러닝 센터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대학은 이러닝 센터가 있거든요. 가보면 교수 앉혀놓고 레코딩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거 그만하자고요. 이제 연구실이나 데스크탑에 앉아서요, 교수 스스로 앉아서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SNS 날리는 세상이 와 있는데 언제까지 그 아나운서 같이 거기 앉아서 딱딱하게 레코딩을 하고 거기 또 편집을 하는 연구원님이 계시고 또 그걸 또 올리고, 이걸 이제 스스로 영상 녹화와 편집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기본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특히 강의에서의 영상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 맞았네요. 근데 14분밖에 없고요. 22분이면 몇 분 빠져나갔네요. 다 체크돼야 안 돼요. 네. 자, 1등이시고요. 누구시죠? 네, 선물. 네. 예. 여기에 2등, 3등, 4등까지. 여기 놓을 테니까 혹시 다 아시죠? 일단 끝나고 가져가시고. 일단 1등에 선풍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세이브 결과값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요,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문항에 대한 피드백이 엑셀로 데이터가 잡혀있다고 합니다. 특히 1교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꼭 눈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수업에서 카우스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에 포함을 한다고 하면서 엑셀로 빠져나온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 수업은 더욱더 몰입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남 교수가 아니라고 한 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시험의 장점은요,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항의를 일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는 순간 오답률을 체크하고요, 내가 뭐가 틀렸고 맞은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그날 리플레이를 시켜서 다시 얘들에게 틀린 문제를 다시 학습하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디지털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을까요? 그 비싼 등록금 속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단지 시험 한 과목 보고 집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도 갑질이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 한번 열어보면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무료 어플에서 이렇게 93%의 정답률입니다. 자, 파이널 스코어 교수님마다 몇 개 많이 체크되죠? 이게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이트에 계속 클라우딩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객관식, 이 아날로그 시험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항당. 아까 이남 교수가 아니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60대라고 하신 분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여기 이 카웃은 지금 본 수업에서의 플레이만 해봤는데요. 이 카웃은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이번 주에 교수님들이 뭔가 강의를 벌였는데 얘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했고 오늘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했는지를 프리클래스가 한번 체크할 수 있을까요? 수업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얘들이 한번 체크해서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얘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수업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수업이 좀 더 살아있는 수업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수업에 대한 것을 얘들이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수업에서 풀어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집에 보낸 다음에 SNS상에서 애프터 클래스도 한번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수업이 24시간 온라인에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세상에 언제까지 한두 시간 수업을 꼭 교실에서만 고집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카우시라고 하는 플레이 기능이 있고요. 챌린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챌린지 기능은 시간을 며칠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2, 3일 후에 풀고 결과값을 보고 교수가 오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아니면 다음 주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학습자의 요 분석을 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수에게 너무나 행운화적인 시간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실제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번 학기말고사 실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시험 보는 거 보겠습니다. 학기말고사 저는 종이시험을 일절 안 봅니다. 주관식 소설도 다 말하는 학습법이에요. 자, 카우시입니다.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노래 틀어줍니다. 아까 우리 카우스는 스크린으로 꼈지만 이게 영상 잘 봐야 돼요. 챌린지 기능은 학습자의 손에 얹혀주고 손에서 스스로 시간 내에 충분히 풀게 할 수 있다. 소리 크게 틀어도 돼요. 주관식 서술 한번 볼까요? 미리 한 문항당 5분씩 스피치하게끔 프리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제 먼저 띄워주고요. 네, 프리뷰로 한번 발표하게 하고 끝나면 이제 말하는 학습법이에요. 저는 종이시험 절대 안 봅니다. 알고 있는 지식 종이에 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말 한 자리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수업을 동영상 발표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무엇을 배우러 왔나요? 얘들이 영상 놓고 오늘 무엇을 배우러 왔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수업 끝나면 오늘 무엇을 배워가는지 다시 영상으로 발표해야 돼요. 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디지털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말하는 학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렇습니다. 그 대신 어떠한 메모 없습니다. 주관식 문제, 한문 문제 다 5분씩입니다. 종이로 쓰는 거에도 손절입니다. 쓰다가 글씨 못 쓰면 서로 엉키면 지우고 어쩌고 디지털이에요. 시험 끝나자마자 얘들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 올려서 유튜브의 URL을 저희 카페에다 업로드하고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좀 더 교과서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제가 치과 기공의 저자가 꽤 많은데요. 사실 이 책 때문에 제가 318개 대학에 수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대학 교과서에 불편한 지식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 교과서에 불편한 지식. 가르치는 교수님이 네? 이름으로 적혀있는 어떻게? 교수자의 이름이 적혀있다. 교수자의 이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놀랄 수도 있다. 교수자의 이름이 되 불편한 지식. 또요. 무거워요, 우선. 디지털 세상이 무거워요. 또요. 혹시 이 부분만 저하고 소통이 돼도요, 이번 방학 때부터 교수님의 저서가 이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무겁고요. 책을 안 갖고 다닌다. 왜요? 학생들이 책을 안 갖고 다니는데 왜요? 귀찮아서. 근데 교수님들은 책을 안 가졌다고 혼내고 있거든요. 얘들은 귀찮아하고 있는데요. 또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지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공부하러 올 학생들이 3, 4만 원짜리 책이 비싸다고 하는 거, 여기에 뭔가 불편한 지식이 있지 않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싸다고 하고요. 비싸다고 하고요. 개정판 내기가 어렵다. 세상은 급변의 세상인데 책이 안 팔렸다고 마냥 교수님들이 그 책돌이 하느라고 수업에 책 들고 있거든요. 우리 모습 아닐까요? 네, 또요. 개정하기가 어렵다. 마음대로 출판사 무시하고 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인쇄물로서의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이고요. 혹시 인쇄 연도가 몇 년이 지났거나 교수자의 단독 저서가 아닌 남의 책에 내 이름을 올려놓고 내 책이 그냥 수업에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은 더욱더 죽은 수업 아닐까요? 예,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을 제가 2013년에 특허를 2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쓰게 된 요인이에요. 예,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이지만 살릴 수 없을까 해서 제가 특허를 걸었던 게 뭘까요? 페이지마다의 그 페이지의 강의 영상의 QR코드에 저희 강의가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580조 쪽 페이지마다 저희 강의 영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나 저자 없이도 얘들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자기 주도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몇 자른짜리 시집에도요, 예전에 시인들의 시집 낭송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시 구절 옆에 QR이 있어서 실제 시인이 다 시를 읊어줍니다. 근데 최고의 대학의 교수님들의 저서는 불편한 진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개선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들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QR코드 하나에 간단하게 책에 살려있다, 라이브가 있습니다. 책이 살아있다. 예, QR코드 하나에 몇백 장의 사진을 넣어버리고요. 대표적으로 책에서 제시해줄 그림 몇 개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뭘 해주면 될까요? QR코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네? 좀 쉬었다. 예, 잠깐만 이거만 두 가지 잠깐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미러링 하는 걸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공기계고요. 여기에 학습자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열어서요, 해당 동영상에 특히 우리 치과 기공만큼은 손기술이 굉장히 요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는 교수가 데모 한번 보여주고 가서 만들어라, 얘들이 신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거기서 잘 못 만드니까 적성에 맞냐 안 맞냐 중도 탈락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손기술의 익힘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가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진 놓고요. 예. 사진 옆에 QR을 열어주면 유튜브라고 하는 비디오의 플랫폼에 저의 강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아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영상으로 레코딩을 해서요. 음악과 함께 이렇게 다뤄준다면 얘들이 치아를 만드는 이 손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교수 없이도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손기술을 익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책을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개편해보는 것도 어떠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제 QR코드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주 관심에 VR, AR, MR 세상까지 와 있습니다. 치카치카 이빨 잘 닦다라고 하는 이 책에 몇 차례짜리 책이지만 4차 산업에 AR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책을 다시 꾸미신다고 한다면 QR코드와 AR을 같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꾸며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AR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거의 입체감 있고 현실감 있게 책에 한 수 있죠?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수업에 레코딩을 이걸로도 합니다. 저렇게 캠코더로도 하지만 예, 뭘까? 이거 절대 팔로 온 거 아닙니다. 360도 VR 카메라예요. 앞에 180도, 뒤에 180도가 같이 잡고 있습니다. 뒤에 돌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10년, 20년 후에 VR로 본다면 오늘의 이 수업의 강령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수업의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수님들 KOCW에 강의 올리고 계신가요? 올리고 계시죠?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올해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대학 출신의 저가요, 감히 이 KOCW라고 하는 이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저에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교육학이나 교육공학의 교수도 아닌 전문대학 치기공과 교수가 공공기관의 교육학술 정보원에 저의 스마트 교수법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서 현재 여기에 89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들 강의가 공개되어져야 됩니다. 네. 교수자의 강의 콘텐츠가 SNS상에 하나도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도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까요? 정년을 앞두고요, 내 강의의 콘텐츠가 SNS상에 하나도 없고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890여 개의 저의 교수법에 관계되어진 다양한 강의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실제 말하지 않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교수의 음성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네, 이런 식으로 교수자가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공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년 후에도 교수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다시 스마트폰만 꺼내보실까요? 조금
화장실 가실 분은 다녀서 되겠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트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이제는 카웃보다 10배, 20배 좋은 수업에서의 너무나 좋은 상호작용의 심플로우가 있습니다. 주소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네, 2학기에 최소한 카웃하고 이 심플로우 2개만 가지고 수업을 좀 살아있는 수업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태치신 검색창이 아니고요. 주소창입니다.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어태치신 심플로.com 치고 들어가시면 본인 성명이 나와 있고요. 예, 이름은 본인 성명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번은 123 그리고 들어가시면 부산 카드 로고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저하고의 수업이에요. 저하고의 수업.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입니다. 네, 이 주소 직접 넣어주시고 이름은 본인 이름, 비번은 123 하고 들어가면 부산 카드 로고가 나오면서 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가도 될까요? 주소요. 네.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제 하실 때는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제가 활용법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여기에 다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뒤쪽에 4부에 가보면 모든 프로그램마다 뒤에 뭐가 있죠? 프로그램 우측에 QR코드가 다 있어요. 이 QR코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 영상이 여기에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쭉 보시다가 카웃 배우고 싶다면 카웃 QR코드 스캔하면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 강의로 연결시켜 놨다 이거죠. 네, 너무나 멋진 세상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어때치신 심플로.com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요, 여기입니다. 17분이 출석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17분이 현재 저희 심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석입니다. 네. 교수님들이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누르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완전한 연결이에요. 수업은 연결시켜놓고 수업하는 겁니다. 네. 현재 19분이 지금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네, 참여자 목록을 보면 보십시오. 교수님들이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로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 시점부터 기종이 다 체크가 되죠. 네. 이게 연결의 수업이에요. 그리고 19분. 네. 교수님들은 메뉴가 5개 안 돼 있죠? 상단에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플로우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플로우는요, 이 심플로우는 뭐냐면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수업 시간 내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잘 흘러다닐 수 있게끔 하는 상호작용하자는 맥락에서의 심플로우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플로우는 뭘까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이기 때문에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또는 수업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네, 교수님들 하나 코멘트 해주실까요? 1시간 저하고의 지금 이 스마트 디바이스 수업을 하는데 느낀 점이에요. 네, 써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이건 수업 평가로도 쓸 수도 있고요. 예, 오늘 수업의 요점 정리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질문의 시간으로 연결시켜줘도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1교시 내내 즉시 생각나는 질문을 여기에 올리게 하고 1교시 끝난 다음에 이 튀는 시간에 교수가 여기에 질문 코너를 다 보면 2교시에 이 풀어주고 2교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 5분 쓰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요. 예. 예. 교수님 화면 한번 보실까요? 교수님들 쓰시는 글이 스크린에 같이 공유되어집니다. 질문의 영역을 한번 넓혀볼까요?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의 질문은 뭐였나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을 마무리로 가져가지 말고 제일 앞으로 끌고 오라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끌고 왔다면 보십시오. 네, 교수님들이 지금 1시간 진행하는 대한 피드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혼자의 질문의 영역에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의 영역, 생각의 영역을 보니까 학습의 양이 더 넓어져야 안 넓어져요? 넓어지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정 교수님이 주시는 신기한 수업이었네요. 이 질문이 오늘 바꿔야 하는 제일 좋은 피드백으로 교수가 생각한다면 옆에 즐겨찾기를 눌러주면 제 3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질문 중에 이게 최고네 라고 동기유발을 올려도 되고요. 또 하나 미랑 교수라고 저의 이름을 쓰고 계신 분, 네, 이게 좋아요 지우려면 삭제시키면 돼요. 그리고 답변 쓰기 해도 1대1로요. 채팅해서 보내주면 학생한테 1대1로 또 채팅도 되죠. 근데 교수님들 하나 여쭤볼게요. 한번 볼까요? 1교시에 진행한 저의 이 교수법의 느낌입니다. 네. 재밌다는 얘기가, 신선하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제가 300개 대학을 넘으면서 느끼는 점은요, 우리 교수님들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년 몇 년 앞두고요, 얘들 앞에 제대로 뭔가 스마트하게 교수법 한번 해보고 나가고 싶다고 하는 원로 교수님들의 애침이 우리 한국의 교육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요 피드백만 전체적으로 스크린에 떼서 공유하고요. 5분, 10분 남겨놓은 사이에 이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50명 학생이 올라온 이 질문을 교수님들은 어떻게 풀어줄 건가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크린에 50명의 올라 전체 학생이 누구 한 명도 빠뜨리는 질문이 없어야 됩니다. 학습의 효과에 따라서 질문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질문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5분 남겨놓고 10분 남겼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트레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네, 아이디어 한번 주시라고요. 수업은 교수자 중심에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요. 중간중간에 물어보고요. 네. 제가 질문 던졌어요. 이 많은 질문 10분 남겨놓고 이거 못 풀고 끝나면 오늘 수업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은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겠습니까? 얘들한테 50명의 학생의 질문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말씀해 주세요. 수업 끝나고 개별적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 단톡방에 하나씩 수업 끝나고 개별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낸다고요? 여기에다가 답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수가 하나씩 한 네, 우리 교수님은 참으로 좋은 생각. 개별 학생에 다 문자로 보낸다는데요. 아마 며칠 걸릴 겁니다. 네, 그 방법도 좋은데요. 제가 계속 오늘 예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수업에서의 소통은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50명의 학생을 언제 채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영상으로 제가 한번 키를 줬어요. 영상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연구실에 가서 내가 영상 만들어서 집에 가는 우리 여러분의 단톡방에 또는 소통의 플랫폼에 올려줄게 하고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수의 이야기가 답이겠습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기술도 변화가 있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40년, 30년 전에 된 기술이 정답이라고 외치고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가서 강의 영상 만들어서 오늘 집에 가는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구실로 왔습니다.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구실에 왔습니다. 우리 교수자에게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캡이라고 하는 이 캡처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놓고요. 지금 열렸습니다. 네, 우리가 레코딩 하고자 하는 부분 설정해 놓고요. 오늘 교수님들이 저에게 준 내용 처음부터 스크린 캡처 구역 정해 놓고요. 자, 지금부터 레코딩을 합니다. 네, 부산 우리 카톨릭 교수님들이 1교시 수업 후에 준 이런 피드백, 신기한 수업이었고요. 좋고요. 기계적이고요. 네, 인상 깊은 얘기. 오늘 50명의 여러분들이 준 이 기가 막힌 질문들 나름대로 설명했지만 혹시 이것 듣고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또 저에게 질문해 주면 또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수업 참여해서 좋고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듣고 오늘 수업 처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참여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지했어요. 박수 치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영상 만들어졌어요. 네. 부산 우리 카톨릭 교수님들이 1교시 수업 후에 준 뭔만 있으면 될까요? 신기한 수업이었고요. 5,000원짜리 마이크 하나만 기계적이고요. 네, 인상 깊은 얘기. 5,000원짜리 마이크 하나만 여러분들이 준 이 기억에 좀 더 욕심이 생기면 대로 설명했지만 혹시 이것 듣고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뭐가 있으면 저희가 질문해주면 또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오늘을 노출하고 참여해서 휴대용 앱을 해상도를 높여서 만들어서 언로 좀 전달해요. 네, 이걸 이제 오늘 학생들한테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풀림 러닝에 한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영상 만들어졌어요. 연구실에서요. 네. 이거 어디에 올리면 될까요? 모든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네. 유튜브에 저의 계정 여러 개 중에 이 계정에 하나 소개를 해보면요. 이 계정에만 또 현재 6,248개 강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치과 기계 재료 학회장도 했지만 치과 기계 재료 기공 재료 학회장을 하면서 IT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 교직의 후반부는 좀 새로운 쪽으로 가보자 해서 스마트 교수법을 본 게 지금 트렌드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네. 동영상 업로드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을 공개할 거냐, 미등록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이것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언제든지 공개 여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미등록은 뭐냐면 이 영상의 URL을 받은 학생만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올려놓고 선택하고 조금 전에 녹화한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면 수십억 명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유튜브 10대부터 열광에 도가됩니다. 이제 검색하면요. 텍스트나 이미지 검색 아닙니다. 네이버 가지 않습니다. 호텔 가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올까요?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즉시 좀 올라갑니다. 제목 달고요. 해시태그 달고 해서 공개를 한다면 공개되는 순간 수십억 명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에서의 나의 강점을 SNS에 적당하게 노출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고립된 삶에서 더욱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직접 올라갔습니다. 완료 누르니까요.
어마어마한 유튜브 시장에 저희 강의가 지금 2등록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실까요? 네, 우선 우리 카톨릭 교수님들이 이것이 수업 후에 준 이런 피드백, 신기한 수업이었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얘들한테 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공유 누르면 여기 공유의 URL이 지금 여기 청색으로 뜹니다. 네, 공유의 URL 복사해서 교수님들 어디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이제 쓰지 마시고요. 2학기부터는 학습의 장으로 만나는 클래스팀을 쓰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밴드는 SNS용이에요. 네, 클래스팀이 없어서요. 여기는 무료 계정입니다. 자, 클래스팀이라고 하는 데 와서 제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초기체계공학 실습 과목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학급 구성원 보면 1학기에 만난 애들이 지금 71명의 학생이 저하고 여기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게시 한번 해볼까요? 쓰는 방법은 밴드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클래스틱은 학습의 플랫폼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에. 카톡이나 밴드는 교수자의 사생활에 많이 침범이 되거든요. 근데 클래스틱은 온리 학습의 장으로만 이루어지고 한 학기 끝나면 데이터가 그대로 클라우딩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올려볼까요? 71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올리는 순간 여기 지금 떠있죠? 뭐만 누르면 될까요? 글쓰기만 누르면 71명의 학생한테 한 번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걸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영상 시청한 다음에 모든 학생의 코멘트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교수는 전체 학생의 코멘트를 볼 수 있지만 학습자 또한 다른 학생의 코멘트 영역으로 학습의 영역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부터 최소한 다음 주 수업이 얘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의 수업이 1주차 강의 계획서에 한 번 발표하고 2주, 3주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강의 계획에 그 다음 주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매주 이루어져서 얘들이 축제 파티장으로 알고 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애들한테 질문을 퍼붓고 졸고 앉아있다라고 혼내고 이거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네, 클래스예요.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만들 건가? 또 하나 여기 좋은 것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이 클래스팅이에요. 방학인데도요. 보실까요? 매일 아침 새벽에 치과 기공이 아닌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에서의 피드백의 뉴스거리를 매일 새벽에 올려줍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공이 아니고요. 대학생으로서의 알아야 될 세상의 트렌드를 매일 하루 5가지씩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뭘 할까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하루에 5가지 감사와 내일 할 일을 공개합니다. 제가 여기 부산 카대에 와 있고 내일 다른 대학에 강의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 학생들은 SNS상에서 교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애들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교수가 학생들이 볼 때 교수의 신뢰도가 없이 지식의 채널로만 얘기해서는 요즘 애들이 연결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학생들이 봤을 때 교수의 신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열과성으로 뭘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돼야만이 애들이 지식의 대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오감사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방학인데도요. 저희 카페인데요. 현재 59,000의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회원수는 3,100인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4,500명밖에 안 되고 다 타대학의 학생들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뭘 느끼냐면요. 이 대학의 생존권 세상에 조만간에 모든 대학의 동일 과목 교수가 다 필요할까? 교수들 어떻게 생각한가요? 이미 SNS 온라인 세상에 동일 과목의 교수가 똑같은 과목이 책도 똑같은데 모든 대학마다 교수가 필요할 거냐 이 말이에요. 조만간에 스타 교수 한 명이 목쿠를 지배하듯이 이런 세상이 와 있다 인정한다면
2학기부터의 나의 강의 컨텐츠가 더욱더 SNS상에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 우리 학생들 볼까요? 네. 방학인데도요. 하루에 5강사의 글이 다 올라옵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얘들의 일거수일 행동을 모방사를 통해서 매일 하루까지 보고 있습니다. 얘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SNS상이나 전화로 직접 해서 어떻게 어려운데 우리 애들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엄마가 어느 정도 아프신데 교수가 SNS상에서 나의 관심도를 표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감사를 보면요. 얘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체크돼야 한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 어디 해결 잘 됐니?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애들의 인생의 행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이 오감사권을 이용하는데요. 2학기에 이 부분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특허를 계속 내고 있고 어제도 특허 출원을 하나 있는데요. 오감사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빼고요. 불편한 진실을 하나 더해서 접목할 겁니다. 4가지만 쓰고 하나는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기회다. 전공에서 특허 내려고 하지 말고 더 강력화된 부분의 일상에서의 너의 불편함을 너가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여기에 쓰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생각의 범위를 더욱더 넓혀보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을까요?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기회가 있고 거기에 무한한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이 4차 산업의 세상에 우리 애들이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얘기 그만하자고요. 왜 중국 애들은 95%의 학생이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50만의 대학생이 노량진 시장이 노량진에 공시적이 되겠다고 엎드렸냐 이 말이에요. 누구 책임인가요 이거? 네,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 교수자의 수업에서 예치는 이 창업의 메시지가 우리 애들의 미래를 더욱더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제가 교수님들에게 참 하나를 고백을 하겠습니다. 2011년에 제가 처음으로 강의 오픈을 했는데요. 이때 강의를 공개하자 라고 하고 공개했던 영상, 사실 이 처음에 공개하고자 했던 이 영상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만 개의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학생들의 모든 자료, 제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정년함과 동시에 이 카페만 가지고도 교육의 트렌드에 대한 글을 수십 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제일 처음 카페를 열어놓고요. 강의를 공개하고 해보자. 네. 2011년 3월 8일 날 1학기 첫 주차 수업에서 강의가 공개될 건데요. 이 이상은 교수님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봐도요. 이게 교수자의 강의의 모습이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이야, 내 모니터링이 여기라면 우리 학습자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면 예, 그때 용기 낸 모습이 제가 스마트 교수법에 여기 와 있다라고 합니다. 다소 처음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강의가 공개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씩 해보는 것도 어떠나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학기에요. 저는 말하는 학습법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 끝나면요. 틀리 만든 걸 들고 부모 앞에 가서 스피치를 해야 돼요. 교수님들, 내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데 한 학기 끝나서 전공 과목의 피드백을 부모 앞에 와서 스피치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자녀가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지만 한 학기 끝나고 와서요. 부모 앞에 앉혀서 틀니를 전공 용어 없이 일반적인 언어를 써서 부모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고 한다면 대학의 교육에 의미가 없다. 제가 예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말하는 방법을 하자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특히 이 학생 쪽에서 제가 잠깐 머무르는데요. 네.
이 학생한테 제가 사실 송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2314의 오세조입니다. 약간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준 엄마 박수희입니다. 손재주는 굉장히 좋은 애인데요. 학습의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역시 말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한 학기 마치고 엄마 앞에 앉혀놓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저가 한 학기를 지도한 이 학생한테 얼마나 미안한지요. 우리는 교실에 다 가둬놓고 하나 넣어놓고 어느 한 포인트가 잘못되면 다 한쪽에 모든 걸 잘못했다고 지적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개별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본다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모든 영상이 하나씩 끝나면 학교에 가서 강의를 영상을 보내고요. 이 학생들은 저의 강의를 부모님 앞에 틀어주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발표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의 계속 잘한다라고 하는 박수를 제가 20분 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나는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칭찬이 너무 대답했구나. 내 칭찬이 좀 더 앞섰다면 우리 애는 한 학기 동안에 더 자신감을 가졌을 텐데 이런 송구한 마음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 학기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부모 앞에 아버지들은 보통 앞에서 레코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발표하는 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오감사를 보면요. 부모한테 용돈을 받다는 애가 많습니다. 부모하고 저녁을 먹었다는 애가 많습니다. 저가 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 부산 카제도 우리 대학과 같은 의료 이쪽이 좀 많기 때문에 하나 연관성으로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저는 학생들의 개별 성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중간고사쯤에 소합 분석을 통한 나의 꿈과 비전 영상 발표입니다. 이런 부분에 분석 없이요. 개별 학생의 분석 없이 우리는 지식의 대열만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뭐합니까? 여쭤봅니다, 솔직히. 책에 있는 거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중간고사에 자기 얼굴을 이제 노출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매주 30분 스피치를 해야 돼요. 매주 강의를 30분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수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본 수업에 대해서 30분 스피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수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학생들이 자기 꿈과 비전 영상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철저히 나의 강점, 약점 분석하고 앞으로 신한대학을 대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발표의 영상을 제가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합니다. 40분씩 면담합니다. 줄을 씁니다. 같이 면담하자고. 학교에 레포트를 쓰기 위한 면담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가지고 철저히 면담을 하고요. 면담 끝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카톡으로 다 보냅니다. 부모님 카톡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전화를 하면요. 우리 학부형들, 저도 학부형 속에 들어갔다만 여기 신한대학의 신종욱 교수님들하고 전화를 하는 순간 뭐라 그래요? 네, 전화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왜 학교에서 오는 전화는 내 자녀가 이렇게 부정의 덩어리에 소식이 오는지 우리가 한번 교수자로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해서요. 우리 학생하고 면담했고요. 영상을 바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들었고 면담을 했는데 우리 자녀 딸 최고의 아들인데요. 부모님도 이 영상 들어보시고 나머지 대학생활 저하고 학생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카톡에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들지 않나 라고 하지만요, 저는 교수의 연구와 교육과 연구와 봉사 세 가지 중에 저는 교육에 먼저 포인트를 줍니다. 어떤 것보다 교육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포인트에서요, 한 학생 한번 예를 들어서 신동준이라고 하는 학생을 있으면요, 예, 저는 학생들하고 참 재밌게 지내요. 자, 본인의 수학 분석이 왔죠? 저한테 카톡을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부터 공개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희 카톡으로 보내되 보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강의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98%의 학생들이 공개하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애들이 강의 공개하는 거, 자기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켰는데요. 요즘 유튜버라고 하는 거 세상에 오면서요, 유튜버에 자기 거 올라가니까 댓글도 많고 피드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수학 분석이 왔고요. 이 카페도 업로드 하냐 할 수 있냐, 본인 결정 공개해도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 카톡 주세요. 공개해도 됩니다. 아버지 번호 줬습니다. 네, 아버지께 왔어요. 채팅에서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신동준 아버지, 신동훈 교수 쭉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을 봤는데 부모님들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자, 몇 시간 후에 어떤 메시지가 있죠? 네. 교수님, 동준이 아버지입니다. 좋은 교육과 가정 잘 이끌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쭉 썼어요. 이 부분으로 중도 탈락도 많이 막습니다. 개별 학생의 분석이 되고요. 교수의 관심과 부모와 선박자와 학교 같이 묶어서요, 한 명의 나머지 없이 같이 한번 우리가 끌고 가본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 지방부터 벚꽃 피는 꽃부터 대학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현실이 사실인 세상에 이제 개별 대학에 특성하는 교수자의 열정과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외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 발표자 하는 말이 저를 너무 기분 상하게 했어요. 대학의 현실이 펑크난 자동차에, 타이어 펑크난 자동차에 오버히팅 되어져 있는 현실이 대학의 생존 불감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요. 현직 교수로서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우리 애들 앞에서 미래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미래의 꿈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서 이 학기에 나의 교수법의 변화가 나의 생존권에 있고 대학의 생존권에 있고 우리 학생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실까요?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요, 아침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또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뭐 할 겁니다. 내일 수업할 거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6시 29분에 제가 메시지 나가면요, 7시 14분부터 애들이 내일 수업할 줄거리를 카톡에 5분 스피치로 다 올립니다. 단톡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나만 빠졌네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돼야 한대요. 참여할 수 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수업을 내가 미리 리뷰를 하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요. 내일 어떤 수업하고 모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일 내가 주전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미리 한번 강의의 교수자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한 명에 빠진 학생 25명 학생이 다 올립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M4A로 오는 학장자를
MP3로 변환해가지고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단톡방에 올리면서 혹시 본인의 오디오가 음성이 빠져있나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달라고 하지만 정작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남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의 영역도 모방의 학습으로 더 연결시켜서 참여의 열기를 더 높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카톡의 음성 메시지만으로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오늘 수업 끝나는 범위에 대해서 수업 평가나 피드백을 이 음성 스피치로 한번 올려봐 달라고 하는 것도 얘들하고의 관계성에서는 연결성에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풀림 러닝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입니다. 거꾸로 수업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업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요. 수업 전에 교수자가 미리 만들어서 얘들이 인지하게 하고요. 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얘들끼리 토론하고 풀어가게끔 하는 것이 수업이지, 교수가 말한 말도 못하게 앉혀놓고 교수가 퍼붓는 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13주차 한번 볼까요? 네, 12주차. 쭉 저희 강의 네, 영상으로도 올려놓고요. 또 하나 직접 강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자, 저의 강의 보내고요. 여기다 뭐라고 썼죠? 이 강의를 듣고 저의 강의 프레젠테이션 사이트에 와서 발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URL을 눌러주면 저의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프레지 사이트로 연결이 되겠죠. 네, 일로 들어옵니다. 강의 자료를, 교수의 강의 자료를 미리 이걸로 타고 들어와서 발표를 하라는 얘기인데, 저의 강의 한 번 듣고 발표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여기에 강의 올리는 애들의 순서는요, 발표 잘하는 애들부터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은 저의 강의 말고도 먼저 올리는 애들 발표를 다 들어보고 내 것이 올리니까 학습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애들이 와서 아까 스크린 캡처 같은 걸 놓고 저의 강의를 본인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또 하나요? 이제 PBL로 제가 철저히 좀 진행을 하는데요. 스스로 풀어라. 제가 틀니를 만드는 교수인데요. 틀니 중에 우회 틀니를 만들 때는요, 제가 교수님들 이해되게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회 틀니를 만들 때는 2인 1조로 하고요. 2인 1조로 하되, 실습자는 실습을 하는 학생의 스마트폰을 옆에 짝꿍이 꺼내서요, 직접 실습하는 부분을 이렇게도 실습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실제 실습하는 학생의 스마트폰을 옆에 짝꿍이 레코딩을 해주는데요. 네, 본인이 스피치를 하면서 옆에 짝꿍이 레코딩